1시간 레슨을 해서 또는 한 달 레슨을 해서 6개월 레슨을 해서 결과치가 사람 마음 상태에 따라서 바뀌어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워킹 비자를 내서 나가려고 했어요. 네. 비자 신청을 해 놓고 그 고등학교 때 합창반을 했었거든요. 저희가 미션 스쿨이었는데 "한 곡을 더 부를 수도 있을 것 같아?" 아니 나 도저히 안 되겠어. 한 번 쉬어야 될 것 같아. 얼마나 한참을 서 있었는지 멀리 노래방에서 고음이 안 올라갈 때 혹은 내 목소리가 마음에 안 들어서 노래를 포기하고 싶을 때 우리는 보통 타고난 성대를 탓하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분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십니다. 노래가 안 되는 이유는 목이 아니라 몸을 쓸 줄 모르기 때문이고 그보다 앞서 스스로를 믿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이죠. 20년 동안 수많은 제자들의 자존감을 세워주며 노래를 통해 하루를 버티림을 선물해 오신 분입니다. 최근에는 그 소중한 노하우를 담아 노래방에서 노래를 잘 부르는 방법이라는 책을 펴내기도 하셨는데요. 기술보다 사람의 마음을 먼저 듣는 보컬 트레이너 김현전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살아내기 위해서 음악을 듣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또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보컬 전공을 했고 또 20년 가까이 너무 감사하게 보컬 코치를 하고 있는 김현정 보컬 트레이너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20년 넘게 보컬 트레이너 하셨으면 정말 많은 분들에게 노래를 가르치셨을 것 같아요. 그쵸. 네, 혹시 뭐 기억나는 사람이나 뭐 좀 가르치는 느끼시는 게 있으셨나요? 정말 많은데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마음이 아팠던 순간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즐겁게 방문 주셔서 즐겁게 노래를 배우시고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지만 그 제 시기에 음악을 배우지 못하고 또 뭐 집안 사정에 의해서 또는 뭐 부모님의 반대로 인해서 이제 본인이 뜻을 펼치지 못하고 굉장히 거부는 못하고 그 방향대로 결을 따라가면서 좀 안에 한이 좀 있었던 분들이 오셔서 되게 열심히 하는 모습을 봤을 때 굉장히 기분이 좀 찡했던 부분들 하고요. 그리고 또 음악을 통해서 조금 달라지는 것들을 봤을 때 그때 조금 기분이 많이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노래를 이제 배우러 오시는 분들이 뭐 대다수가 그러면은 뭐 내가 어렸을 때 가수를 꿈꿨거나 음악에 관심은 있었으나 뭐 부모님의 반대 혹은 뭐 이런 걸로 인해서 꿈을 잠시 미뤄두거나 못했던 분들이 좀 많이 오시나요? 그런 분들도 오시고요. 네네. 의외로 많으세요. 의외로. 그리고 또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뭐 어릴 때 이렇게 그걸 뭐라고 하죠? 그 왕따나 뭐 이런 안 좋은 뭐 이렇게 사연들이 있으신 분들이 극복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음악을 통해서. 그럼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사람이 스스로 다시 믿게 만드는 일을 한다고 느끼시는 건가요? 이제 실패하는 적도 있는데요. 마음을 다해서 하면 한 60~70%는 성공한 것 같습니다. 그 노래를 통해 그분들의 그런 과거의 상처나 이런 것들이 치유가 되고 치유가 돼서 지금까지 잘 살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노래를 부를 때에는 어두운 기색이나 이런 것들이 쪼끔 사라질 때 쪼끔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노래를 별로 안 좋아해 가지고 사실은 초등학교, 중학교 때 아니 고등학교 때까지 음악 시간에 이제 가창 시험 이런 거 볼 때 그때 딱 이제 시험 끝나고 나서 이제 노래를 부르지 않았거든요. 아 정말.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사실 뭐 노래는 사실 저한테 이제 부담감도 좀 크고 "누가 노래 불러 봐." 혹은 뭐 노래를 부르는 자리 같은 데 있잖아요. 뭐 노래방 같은 데. 네네. 이런 데 가면 이제 안 가는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사실 뭐 길 가다가 노래를 알려준다는 그런 이제 학원들이나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거 볼 때 '대체 누가 저런 데 가서 노래를 배울까? 그 돈 내고.' 뭐 이런 생각 하긴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막연하게 상상으로는 요즘에 이제 오디션 프로그램 많았잖아요. 뭐 슈퍼스타 시리즈를 해 가지고. 그래서 '아 그런 분들이 이제 나가서 노래를 부르는구나.' 이런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꼭 그런 오디션이 목적이 아니더라도 그냥 뭐 노래를 부르시는 분들 많나 보죠? 요새 바뀌었어요 많이.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러니까 거품이 굉장히 많이 있을 때 그때는 오디션을 보기 위해서 또는 뭐 기획사를 들어가기 위해서 연습생을 하기 위해서 아니면 연습생 분들이 많이 찾아오셨고 지금은 일반인들이 많이 오세요. 일반인들이 또 되게 웃긴 거는 고치고 싶어서라기보다는 내 목소리를 얻고 싶어서 어느 날은 무슨 얘기 노래에 나를 표현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굉장히 그 자존감도 많이 높아졌다. 그리고 나를 표현하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굉장히 많아졌다. 그게 좀 약간 시대상이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런 분들은 이제 자신이 좀 잘 부르고 싶은 곡을 갖고 오나요? 아니면은 그냥 막연하게 '아 저는 좀 저를 표현하고 싶어요.' 이런 뭐 이렇게 오나요? 처음에는 저보고 이제 골라 달라고 하세요. 근데 한 뭐 3 회차 뭐 10 회차 이렇게 가기 시작하면 자아가 이제 점점 점점 나오시면서 레슨곡 그 선택에 대한 어떤 쟁탈이 좀 있어요. 저는
이 곡을 해서 이분이 조금 더 많은 걸 얻어갔으면 좋겠다는 욕심에 이 곡을 하자. 근데 이분은 어렵고 골치 아프니까 자기는 요 곡을 해서 조금 빛나고 싶다. 그래서 이제 좀 약간 그런 부분에서 조금 조율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처음에는 막연하게 그냥 뭐 노래를 좀 배워보고 싶다 해서 이제 몇 곡을 배우다 보면은 내가 이제 어떤 선호가 생긴다는 말씀이시죠? 성은 이미 있는 거죠. 내부에 있는데 이제 처음에 왔을 때는 굉장히 다 할 것처럼 열심히 할 것처럼 오지만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 다들 힘들어합니다. 그런 것도 궁금해요. 사실은 우리가 뭐 노래를 잘 부른다 하면은 가수를 떠올리고 이제 뭐 화려한 무대 뭐 공중파에서 비춰지는 뭐 그런 콘서트 뭐 이런 것들을 떠올리면서 이제 진짜 노래 한 곡 부르는데 몇백만 원을 벌고 막 이런 분들의 삶을 떠올리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 노래를 한다는 거는 그런 진짜 유명한 뭐 아이돌이나 가수분들 말고도 이제 작가님처럼 또 노래를 가르쳐 주는 분도 계신 거고 트레이너로 산다는 거는 대한민국에서 어때요? 솔직히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 노래를 배워서 성과가 바로바로 보이지도 않고요. 그리고 또 이 보컬 트레이닝이라는 게 그러니까 누구를 직접 1대1로 만나서 트레이닝을 한다는 게 감정 소모가 굉장히 많아요. 감정 노동이고 또 결과가 1 시간 레슨을 해서 또는 1달 레슨을 해서 6 개월 레슨을 해서 결과치가 사람 마음 상태에 따라서 바뀌어요. 또 어떤 때는 잘 되면 다 같이 또 신났다가 어떤 때는 또 답답해지는 일도 있고 그거의 계속 반복이거든요. 근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계속 하게 되는 이유는 이 노래 하나로 오신 분들이 달라지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근데 그 순간이 너무 좀 쾌감이 있어요. 그래서 노래가 그냥 인생을 완벽하게 바꾸진 못하지만 그래도 이런 경험을 못 해 보셨을 텐데 노래를 싫다고 하셨으니까 노래가 별로 이렇게 뭐 재미를 못 느끼셨을 테니까. 근데 이 노래 하나를 가지고 하루를 버티는 경우가 있어요. 노래를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은 정말로 그 삭막한 하루 일상을 그 노래 하나를 집중해서 듣고 또 중간중간 듣고 연습해 보고 또 리마인드하고 '아 레슨 때 가서 이렇게 해야지.' 하면서 거기에 집중하면서 하루를 살아내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으시거든요. '너무 심각한가?' 아무튼 뭐 그렇게 버티게 해 주는 고런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일이 의미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그 노래로 하루를 버티는 게 들어서 버티거든요. 듣는 거 달라요? 에너지가 다릅니다. 살이 쭉쭉 빠지실 거예요. 그리고 뭐 이거는 제가 좀 약간 설레발인데 노래를 되게 잘하실 수 있는 얼굴 관상을 보고서 이게 왜냐면 광대도 그렇고 예. 분명히 크게 되실 그러면 그 말씀은 이제 딱 얼굴형에서 이미 뭐 소리나 이런 것들이 쪼끔은 정해져 있다 보시는 건가요? 예를 들어 가수 김범수 님이라든지 신용재 님이라든지 이렇게 보면은 광대 쪽이 이렇게 두드러지게 요렇게 저도 좀 광대가 있는 편이긴 한데 이 광대 쪽이 좀 이렇게 두드러지게 있으신 분들이 다 잘하시지는 않지만 있으신 분들이 공명이 조금 유리하다. 아주 유리하십니다. 그리고 목소리를 들어봤을 때도 나쁘지 않으신다. 네. 한번 해 보시고 좀 네. 근데 어쨌거나 이 노래라는 게 저도 이제 성악가 분들이 몇 번 했거든요. 그분들을 인터뷰를 몇 번 했었는데 인터뷰를 해 보셨어요. 예. 배우신 배우진 않았죠. 저는 노래를 네 안 좋아합니다. 네 해 봤는데 그분들도 똑같은 얘기했거든요. "이게 몸을 사용하는 거다. 내 몸이 악기라고 생각하고 내 몸을 그 악기를 잘 다루는 법을 배우면은 누구나 노래를 잘 부를 수 있다." 이런 말씀하셔 가지고 '이게 무슨 소리지?' 왜냐면은 이제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마 그럴 텐데 사실 뭐 노래를 부른다는 게 뭐 진짜 음악 시간에 가창 시험 볼 때 뭐 교회에서 뭐 성가대 이런 거 할 때 이때나 좀 부르지 뭐 진짜 뭐 너무 노래가 너무 좋아요." 뭐 이런 분들 빼고는 사실은 대부분 뭐 남 앞에서 좀 노래 부르기도 좀 불편한 마음이 있지 않을까? 나만 그런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네. 악기 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뭐 피아노 뭐 건반도 있고 기타도 있고 베이스 뭐 드럼 악기들이 다 있잖아요. 근데 보컬은 내 몸 안에 있잖아요. 그쵸. 그 되게 사적이잖아요. 되게 프라이버시하고 되게 그 내 소리이고 내 음색을 다른 사람 앞에 이렇게 뭔가 표현을 한다는 게 굉장히 노출을 하는 게 굉장히 꺼려질 수 있어요. 굉장히 성격적인 부분도 굉장히 극복을 해야 될 상황이 많고 너무나 이해합니다. 그럼 작가님께서 말씀하신 사람들의 변화를 보신다고 하셨잖아요. 막 가르치다 보면은 그 사람들의 모습이 변하고 삶이 변하는 게 느껴진다 하셨는데 그 변화라는 거는 뭐 노래를 못 부르던 사람이 잘 부르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뭐 노래를 부르는 뭔가 자신감이라든지 이런 게 뭐 높아지는 게 노래를 통해서 느껴지신다면 어떤 의미예요? 첫 번째는 노래가 늘어야 됩니다. 왜냐면 제가 책을 그렇게 쓰진 않아서 약간 반대되는
오늘 착하게 가려고 했는데 사실 제가 돈을 받고 레슨을 하는데 노래가 안 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늘게는 만들어요, 제가. 근데 사실 그런 변화는 첫 번째 있어야 하고요. 두 번째는 표정이 바뀌세요. 표정이 바뀌시고 그리고 말투, 어떤 여유나 그리고 삶을 대하는 태도 좀 약간의 여유가 있어지시는 거. 또 고등학생이 되게 오래전 얘긴데 얘가 이제 비행 청소년인 거예요. 근데 노래에 관심은 없어요. 근데 들어왔어요. 근데 얘가 어느 정도냐면 이 친구가 그 계절이 바뀌면 엄마 카드를 가지고 가서 300씩 긁는다는 거예요, 백화점에 가서. 그리고 사고를 쳐서 맨날 이제 꽤 경찰서에 쭉 가고 막 그래서 엄마가 보낸 거예요, 학원을. 노래 학원은? 예. 학원을 이제 출강을 나가는 그쪽에 보내서 레슨을 해 봤는데 노래할 때는 수더분하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사고는 한 몇 계속 치다가 많이 변했어요. 많이. 그래서 그런 어떤 뭔가에 물론 이제 질풍노도의 시기이기도 했지만 뭔가에 집중하면서 뭔가 자신을 좀 이렇게 정리해 가는 그런 효과도 있지 않았나. 그러니까 이제 비행을 했던 아이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비행을 좀 줄이고 이제 좀 엄마 말 잘 듣고 뭐 그렇게 됐다라는 말씀으로. 근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럼 작가님께서 이제 그 보컬 트레이닝을 하시니까 노래가 는다는 게 뭐 그냥 극단적인 케이스로 진짜 뭐 노래 진짜 못해. 뭐 안 하고 싶어. 근데 이제 어떤 계기로 뭐 결심을 해서 '아 내가 그래도 노래 한 곡은 좀 잘 불러야겠다.' 해서 딱 가면은 이게 뭐 한 달 뭐 두 달 딱 해 가지고 뭐 이 곡은 정말 잘 부르게 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그냥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고 이런 여지가 있는 건가요? 참 답답한데요.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에 "선생님 어느 정도 하면 노래를 잘 부르게 돼요?" 정말 답답한 질문인데 그러니까 이제 저는 레슨을 하는 입장이니까 그 질문을 20년 동안 들었으니까 답답하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제 저도 만약에 예를 들어 어디에 무슨 운동을 하러 갔다. 그러면 제가 어느 정도 하면 이 기기에서 쓸 수 있어요? 또는 뭐 운동을 잘할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건 사람마다 차이가 있죠. 어떻게 연습을 하느냐 그리고 이 친구가 어느 정도의 능력치를 가지고 있느냐, 연습을 어느 정도 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일단은 레슨을 할 때 저 같은 경우는 사람마다 다른데요. 선생님마다 다른데 처음에 갔을 때 발성만 주구장창 시키는 데도 있어요. 이제 저의 경험에 미루어 봤을 때 발성만 했을 때는 약간 늦더라. 느는 게. 그러니까 발성만 하면 곡이 좀 스트레이트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노래가 좀 딱딱해지고 느낌이 좀 약간 죽는 느낌이 있어서 이제 제가 레슨할 때는 발성과 함께 곡을 하나 나가요. 곡을 하나 나가면서 그 곡이 어느 정도 익숙해질 때까지 발성과 함께 하는데 제가 어려웠던 건 발성을 할 때는 처음엔 안 되다가 발성이 돼. 근데 이 발성이 노래를 할 때 접목이 안 돼. 그래서 이거 되게 힘들구나. 응용이 되게 어렵잖아요. 수학도 그렇고. 근데 노래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한번 쪼끔 도와줘야겠다.' 그래서 쉽게 이제 떠먹여 주는 거예요. 발성. "이거는 노래를 할 때 이 노래에서 이걸 잘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발성이야." 라고 얘기를 해 주고 그 발성을 시켜서 노래를 늘게끔 해 줘요. 그다음 모니터 수업을 하죠. 네. 레코딩 수업을 음. 꼭 해서 내가 한 걸 들어보는 거죠? 예. 아주 듣기 싫을 거예요 아마. 근데 그 수업을 하게 되면 '아 레슨할 때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한 게 왜 했는지 알겠구나.'를 알면서 쪼끔씩 늘어요. 그런데 이게 느는 게 정비례하듯이 느는 게 아니라 양파 한 막 한 막 이렇게 아주 한 막 한 막 아주 튀어나오지 않게 늘기 때문에 버티는 게 쉽지가 않지만 이 녹음본을 뭐 첫 회, 뭐 6 회, 뭐 12 회, 뭐 17회 요렇게 해서 녹음본을 들어보잖아요.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본인이 못 느낄 뿐이죠. 그러니까 본인이 못 느끼는데 나중에 이제 첫 번째 녹음한 것과 뭐 12번째 녹음한 걸 들어보면은 본인이 그때 차이를 느끼겠군요. '제가 이렇게 불렀어요?' 뭐 요 정도로. 네네. 그럼 보통은 그럼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제가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제가 만약에 뭐 그런 학원에 간다고 했을 때는 내가 부르고 싶은 노래가 있어서 이 노래를 부르고 싶다고 얘기를 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이 노래가 어느 정도 그래도 뭐 말씀하신 대로 정말 나아졌다, 늘었다라고 느끼려면은 뭐 이게 뭐 한 달 정도 뭐 두 달 정도 세 달 정도 이런 뭐 기간은 좀 있나요? 이게 뭐 일 주일 만에 되진 않을 거잖아요. 당연하지. 일 주일을 매일 레슨을 받는다. 그럼 뭐 좋아질 수 있는 거고 회차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일단은 레슨 회차가 지나가면서 본인이 쪼끔 연습을 하면 빨리 늘고요. 보통은 이게 그냥 모든 사람한테 적용되는 건 아닌데 보통은 한 4주 정도 레슨을 받으시고 넘어가요. 그럼 그때 넘어갈 때면 다른 사람이 들었을 때 '못 부르진 않네.' 이 정도는 되는 건가요? 이 노래를
불렀을 때 이 친구가 레벨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이 곡을 뭐 50점 정도 부르고 어떤 친구는 30점 정도 부르고 80점 정도 부르고 그러면 각각의 어떤 노래를 부를 때의 어떤 레벨이 각각 다른데 이거를 똑같이 기준을 설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한테서 30 정도의 레벨로 불렀는데 4주 정도 했는데 한 60, 잔소리한 걸 10개 중에 6개 정도 완수해냈다. 잘했다. 그러면 패스가 가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를 사람의 성향에 따라 또 다르더라고요. 길게 오랫동안 한다고 해서 능률이 오르는 건 또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 성향을 또 보고 간을 봐가면서 또 레슨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노래를 배우러 오시는 분들은 그냥 뭐 이렇게 또 상대적인 점수라도 매기기 어렵지만 뭐 정말 뭐 0점 10점인 분들이 많이 오시는 건가요? 아니면 뭐 80점 이런 분들이 많이 오세요? 아니면은 뭐 40점 오시 어느 분들 많이 오시나요? 이게? 되게 다양하게 오세요. 예예. 극단적인 예로요. 제가 진짜 최근에 많이 느끼는 거는 예전하고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주로 노래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위주로 오셨어요. 요새는 노래가 싫어요. "선생님 저는 노래가 싫어요. 저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에요." 컴퓨터 프로그래머 하시는 형님이신데 월급도 한 달에 2번 받으신대요. 혼자 일하시는데 "너무 나는 삶의 만족도가 높다. 근데 노래만 부르면 너무 삶의 그 만족도가 떨어진다. 나는 노래방에 가서 자신 있게 노래 부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 직장 동료들한테." 그래서 오셨어요. 근데 진짜 노래가 정말 싫대요. 그러니까 이공 계열 그쪽 네. 전공하시면서 이런 거 설치할 때 저보고 되게 답답하다고 하시면서 설치는 잘해 주신대. 여자분이시거든요. 근데 노래는 너무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아예 소리 내는 방법부터 힘들어하세요. 소리 내시는 것도 조차 힘들어하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발성보다는 곡을 여러 곡을 들어가요. 예예. 쉽게 노래 부르실 수 있게. 그러신 분들 굉장히 많아요, 요새. 이게 그러니까 이제 진짜 1:1 개인 맞춤이네요. 네 예. 그럼 뭐 그룹으로 코칭하고 이런 건 없나요? 있죠, 있죠. 있긴 있어요? 클래스 레슨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는 곡을 위주로 하는 건가요? 그거는 이제 그 하나의 그 뭔가 목적을 딱 정해요, 클래스의 목적을. 그러니까 뭐 팝을 한다든지 아니면 발성을 위주로 한다든지 아니면 뭐 몇 년도에 나온 뭐 발라드 고런 걸 한번 한다든지 뮤지컬 곡을 위주로 한다든지 꼭지를 정해서 이제 쪼끔 재미 위주로 여러 사람의 경우를 봐가면서 할 수 있게끔 쪼끔 어울려서 할 수 있게끔 유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테마를 정해 놓고 거기에 맞춰 사람을 모집하는 구조군요. 작가님께서 이제 보컬 트레이닝을 시작하신 계기가 궁금해요. 왜냐면은 사실 대한민국이 대부분 뭐 "공부해라." 뭐 이런 분위기고 또 그 공부해서 대학을 가고 또 이제 거기서 뭐 대부분 뭐 공무원 시험 내지는 뭐 취업을 해서 이런 것들이 대다수 선택하는 길이 됐잖아요. 보컬 트레이닝을 한다라는 거는 제가 정말 지금까지 뭐 수많은 저자분들을 모시고 인터뷰를 했지만 보컬 트레이닝 처음이거든요 사실은. 그만큼 사실은 그 수가 적다는 생각도 들고 또 그만큼 또 그런 직업을 가지신 분들이 다른 직업에 비해서는 많이 적다고 생각이 드는데 작가님께서는 어떻게 보컬 트레이너가 되셨는지. 저도 처음부터 보컬 트레이너가 하고 싶었던 건 아니고요. 저는 진짜 가수가 꿈이었었거든요, 중학교 때. 집안 사정이 크게 기울었어요, 갑자기. 근데 이제 사업이 잘 되시니까 파라군으로 이사를 간 거예요. 강남 파라군 한복판에서. 갑자기 이제 사업이 막 사기도 당하시고 하면서 온 집안 식구가 이제 지하 단칸방으로 이사를 들어가게 되고 이제 그때 너무 힘들다 보니까 저희 엄마가 거의 그냥 집에서 살림만 하시던 분이셨어요. 막 체구도 되게 작으시고 한데 갑자기 이제 너무 힘드니까 막노동을 나가기 시작하시고 아빠 사업은 계속 안 되시고 저희는 파라군인데 이제 지하 단칸방이니까 너무 격차가 심한 거예요. 학교 다니는 그 친구들은 뭐 국회의원 딸도 있고 뭐 외국에서 뭐 유학하다 온 애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살아남기도 힘들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던 차에 어려웠죠, 굉장히. 막 살아남기도 힘들고 뭐 가지고 다니는 학용품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너무 차이 났었으니까 그때 이제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딱 들었을 때 약간 숨이 쉬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말로 너무 쪼끔 뭐랄까 음악이 좋은 것도 있어요. 좋았으니까 계속 들었겠죠. 근데 이런 이게 뭐 방송용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 마약을 한 번도 안 해 봤지만 '마약을 하면 이렇게 좋을까?' 싶을 정도로 강남의 그 정말로 그 높은 벽에 그 피라미드의 그냥 탑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음악을 들으면. 그 정도로 좋았어요. 근데 이걸 딱 빼는 순간에 너무 힘들고 들으면 너무 신나고 살 것 같고 이런 나의 가난이 아무것도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듣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말도 안 되는 꿈이지만 가수를 하고 싶다. 노래를 하고 싶다.'
나처럼 힘든 사람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조금 좋은 에너지를 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지금 너무 힘들다 보니까 이제 레슨은 꿈도 못 꿨고 말씀 못 드렸어요. 못 드리다가 말도 안 되게 이제 전자공학과부터 이제 들어가게 된 거죠. 그 엄마가 이제 등 떠밀어서. 그래서 직장생활 하다가 너무 우울한 거예요. 음악이 너무 하고 싶은데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워킹 비자를 내서 나가려고 했어요. 근데 비자 신청을 해 놓고 그 고등학교 때 합창반을 했었거든요. 저희가 미션 스쿨이었는데 그 합창반 그 반주자 오빠가 어떻게 연락이 돼 가지고 떡볶이를 이제 사 먹자고 그래서 신당동에서 만나기로 한 거죠. 그래서 반주자 오빠가 그때 그 인디 밴드를 하고 있었어요. 인디 지금도 하고 계실 거예요, 아마. 근데 인디 밴드의 작곡하고 건반을 맡고 계셨거든요. 근데 그 오빠가 거의 들으면 피아노를 치는 수준이셨어요. 그래서 거의 뭐 저희 쪽에서는 거의 너무 신적인 존재였는데 그 오빠한테 이제 "어떻게 지냈냐."고 하시길래 "아 음악이 너무 하고 싶었는데 너무 늦은 것 같다. 그래서 워킹 비자 내서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랬더니 "아니 김현정 무슨 음악하는데 나이가 무슨 늦은 건 없어." 그러면서 이제 가수 오빠를 알고 이제 같이 작업하는 가수 오빠를 소개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레슨을 받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배우기 시작하고 연습하기 시작하고 막 하다가 학교를 또 다시 들어가게 되고 근데 엄마한테는 "1 년만 배울게요."라고 시작해서 했던 게 1년 6 개월이 되고 3 년이 되고 4 년이 되고 하다가 이제 어떻게 정착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나이가 아이돌이나 뭐 무대에 설 수 있는 나이가 아니다 보니까 일이 계속 보컬 트레이닝 쪽으로만 많이 몰려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트레이너가 직종이 돼 버린 거죠. 근데 저 너무 감사해요. 제가 음악을 하면서 살 수 있을 거라고는 정말 생각도 못 했거든요. 근데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제자들한테는 그런 얘기하죠. 뭐 "안진뱅이가 다 되었다." 뭐 이렇게 그냥 농담조로 얘기하지만 너무 만족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보컬 트레이닝을 하게 됐네요. 근데 사실 요즘에 뭐 유튜브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뭐 공중파에서 이제 경연 프로그램도 많이 있어 가지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신인들이나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가수들에게는 사실 자신의 목소리나 이런 거를 알릴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변화된 환경이 사실은 어렸을 때랑은 또 다른 환경이 된 거잖아요. 뭐 이런 환경들은 좀 어떻게 내가 가진 재능이나 지금 내가 쌓아온 노력들을 살릴 수 있는 기회로서는 이게 다가오시나요? 아니면은 그런 거마저도 뭐 굉장히 큰 뭐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또 벽이 있거나 뭐 이런가요? 기회라고 생각은 됩니다. 기회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나왔어요, 유튜브. 나오고 옆에서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말 잘 들으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인스타를 제가 시작한 지가 몇 년 됐는데 이게 SNS를 잘 관심이 없었는데요. 이렇게 홍보를 그런 쪽으로 많이 한다고 해서 맞아요. 근데 그런 쪽으로 작가님들이 연락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뭐 히든싱어라든지 뭐 너목보라든지. 근데 그때 나가 보질 못했어요. 연락을 많이 주셨었는데 그때는 왜 안 나가셨어요? 그때는 좀 여러 가지 안 좋은 일이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거절을 하셨군요. 네. 그래서 지금은 뭐 근데 어찌 보면 뭐 제 기세에 또 그 무대가 너무 또 벅찰 수도 있고요. 뒤에서 백업하는 일이 이제는 너무나 안주하게 된 건지 이제 힘내 봐야죠. 예. 그럼 이제 그 책에서 이제 누구나 마음먹으면 노래할 수 있다고 해 주셨는데 제가 궁금한 건 뭐 노래야 뭐 자기 마음대로 부르면 뭐 노래가 될 수 있으니까. 근데 사람들이 원하는 건 이제 잘하고 싶은 거 아닌가 싶어요. 누구나 잘할 수 있나요? 근데 이게 잘 부른다의 잘이라는 그 기준이 또 모호하잖아요. 모호하지만 이런 게 있잖아요. 보편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누가 뭐 했을 때 뭐 100명 중 뭐 90 명은 그래도 잘 부른다 못 부른다는 제가 봤을 때 구분이 될 것 같긴 하거든요. 물론 뭐 그중에서 애매한 사람들은 뭐 49대 50 일로 뭐 애매하게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사람들의 귀는 대부분 비슷하고 이러니까 '어 저 사람 노래 잘 부르네.' 뭐 이런 거 있지 않을까요 그래도? 잘할 수 있습니다. 그 기준에서 누가 잘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근데 이제 오늘의 이 책을 이제 소개하고 이제 저의 역할을 소개하기 위한 단계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데 그걸 깨고 나오려면요. 일단 어 내가 생각하는 '잘 부른다.'라는 건 고음을 잘하고 비브라토를 잘하고 뭔가 그런 어떤 스킬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처음에는. 왜냐면 이게 이 업계에서 저는 이제 좀 약간 유명한 보컬 트레이너가 아니다 보니까 음지에서 일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이 많으냐면
한 가지 경험에서 오는 어떤 트라우마에서 자신감을 많이 잃어서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러니까 노래방에서 내가 노래를 불렀는데 누가 웃었어. 그래서 그 이후로는 절대 노래 안 해.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안 좋은 기억들, 여러 사람 앞에서 노래를 불렀는데 내가 좀 실수를 해서 뭐 음이탈이 나서 그게 너무 창피했어. 이런 기억 때문에 난 노래를 못하는 사람이야. 이러기 시작하니까 아예 자신감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막 나는 그냥 못 부르는 사람이야. 그러기 시작하니까 노래를 아예 입문을 못 하시는 거예요. 일단 그거 깨셔야 돼요. 일단 기준을 어떻게 세우시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음역대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숨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불러낸다까지만 일단 목표. 그다음 제가 할게요, 알아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내가 이제 뭐 저음과 고음 그게 음역대잖아요. 그 사이에서 이제 내가 한숨에 가장 길게 부르는 건가요? 내 호흡으로 한숨에 어떻게 그러니까 최대한 이제 불러보는 거죠. 그럼 이제 그런 거를 하면은 이제 작가님께서 진단이 되는 거고 거기서부터 이제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면 된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본인이 포기하지 않으면은 그래도 사람이 '잘 부른다.'라는 느낌을 줄 수 있는 수준까지는 누구나 올라갈 수 있다. 네네네. 뭐 이런 건가요? 진짜 기가 막히게 는 친구가 있어요. 정말 성대에 힘이 하나도 없던 친구예요. 네. 정말. 근데 기가 막히게 발전해서 얼마나 배웠나요 그분은? 한 3년 배웠나. 3 년. 네. 네. 3 년을 하다가 근데 그런 이게 실기 쪽은 단점이 있어요. 안 하면 녹슬어요. 다시 원래대로 돌아간다. 원래대로까지는 아닌데 사실 근데 저도 그래요. 저도 연습을 안 하면 트레이닝하고는 달라요. 트레이너를 아무리 해도 제가 연습을 안 하면 노래가 그게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우리가 몸을 쓴다고는 치면 봤을 때 이렇게 근육을 쓰는 거잖아요 사실상. 그 안 쓰면 사실 근육이 뭐 줄어드니까 그런 맥락인 거죠? 약간 감도 잃는 그런 감을 잃는다?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 사람들이 궁금한 건 이런 것 같아요. '내가 노래를 잘 부를까? 못 부르는 걸까?' 이게 사실은 명확하신 분들은 사실 뭐 너무 주변에서 반응이 극명하니까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애매한 분들이 대다수일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뭐 친구들은 다 잘 부른다고 하는데 뭐 또 누구는 못 부른다고 하고 이런 상황에서 본인이 좀 노래를 잘 부른다 못 부른다를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알 수 있는 방법. 일단은 맨 처음에 말씀드릴 때 음정과 박자 이런 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음정과 박자를 틀리고 있는지도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근데 이제 일단 성대는 불수의근이라고 해 가지고 우리가 막 근육을 이렇게 손가락처럼 이렇게 움직인다고 이렇게 구부려야지 뭐 성대를 이렇게 움직여야지 이렇게 움직여질 수 있는 근육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성대를 어떻게 움직여야지?' 라기보다는 사실은 '소리를 어떻게 내야지?'라는 의미로 발성을 연습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청력에 엄청 귀를 기울여야 돼요. 아 먼저 청력이 먼저다. 근데 음치라고 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일단 음악을 듣지 못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으세요. 그러니까 귀가 안 좋아서가 아니라 노래를 부르실 때 음악을 들으시면서 거기에 내 소리를 어울리게 밸런스를 맞춰서 얹지를 못하시는 경우가 한 60% 그러니까 들리긴 하는데 그 노래에 어울리게 부르지를 못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노래를 못 부르는 거다. 아니 안 들리니까. 그러니까 그 음악이 나오고 그 음악에 감을 잡아서 노래를 해야 되는데 절대 그게 안 들리거든요. 그러면 청력도 사실은 내가 노래를 잘 부르느냐 못 부르느냐 사실 판단 기준이 애매모호한 거예요. 내가 음치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귀를 내려놓고 내가 노래방에 가서 점수가 높게 나온다 또는 뭐 음정이 맞는지 뭐 찍어서 본다. 그거는 나중 단계인 것 같아요. 일단 내가 귀가 좀 열리고 나서 일단 잘 들어야 된다. 네. 대부분 이제 노래 못 부르시는 분들은 듣지도 못한다. 잘 귀가 열려 있지 않으신 경우가 되게 많으세요. 그러니까 고걸 연습을 먼저 하시는 게 좋아요. 박치들도 마찬가지세요. 그러면은 이제 대부분은 이제 내가 노래를 잘 부른다 못 부른다 판단할 때 뭐 코인 노래방 가 가지고 노래를 불렀는데 점수가 이제 높게 나왔다. 뭐 이런 걸로 이제 내가 노래를 잘 부르는 걸 판단하실 것 같은데 그럼 뭐 말씀하신 거를 좀 이어가 보면은 그렇게 뭔가 뭐 음이든 박자든 전혀 이제 어울리지 않게 부르는데도 노래방 기계는 점수가 잘 나올 수 있는 건가요? 그럴 수 있죠. 그럼 사실 노래방 점수하고 실력은 거의 상관없는 거네요? 일부 동의는 하는데요. 네. 안정감을 보는 것 같아요. 노래방 기계 점수할 때 네. 안정감. 뭔가 흐트러짐 없이 잘 타고 가는지. 그리고 어떻게 보면 "크게만 부르면 점수가 높게 나온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밸런스를 크게 잡아서 계속 크게 부르시면 높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뭘로 판단을 하느냐 호흡을 노래를 했을 때 내가 호흡이 딸리느냐 안 딸리느냐 고걸 한번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래를 부르셨을 때
내가 숨이 차서 죽을 것 같아. 이러면 뭔가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진짜 단적인 예로 정말 쉬운 거. 한 곡을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불렀다. 마이크를 딱 잡고 한 곡이 끝났어요. 끝났는데 내가 한 곡을 더 부를 수 있을 것 같아. 물론 뭐 가성으로 불렀을 수도 있지만 한 곡을 더 부를 수도 있을 것 같아. 도저히 안 되겠어. 한번 쉬어야 될 것 같아. 그러면은 전자가 조금 더 나은 상황인 거예요. 더 잘 부른다. 더 낫다. 네. 예, 일단 제가 봐야 되니까. 또 왜냐면 더 이상 힘을 너무 주어서 몸으로 막 꽉꽉 눌러서 부른 노래는 꼭 교정을 해야 되는 쪽이거든요. 근데 이제 절대 가성은 안 되고요. 그 일단 못 부르는 사람은 일단 노래 한 곡 부르기가 쉽지 않다. 힘들다. 본인이 지친다. 아. 그럼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뭐 노래방을 가서 뭐 1 시간 동안 노래를 불렀다. 이런 분들은 일단 기본은 되는 건가요? 근데 이제 그게 일단은 피지컬적으로 그게 롱런은 되는데 피지컬적으로 내가 조절은 할 수 있는데 이제 거기에서 다른 부분도 봐야죠. 곡의 밸런스라든지 느낌이라든지 고음이라든지 저음은 잘 되고 있는지 공명은 잘 살리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또 복합적으로 다 잘 봐야 되는 거죠. 일단은 단적인 이유는 내가 혼자 가서 판단을 할 때는 굉장히 어려운데 그런 부분을 이제 조금 그냥 꼬집어서 말씀드리면 그런 부분은 조금 쉽게 하실 수 있다. 근데 잘 부른 노래는 힘들게 부른 노래가 아니라 덜 소모된 노래다. 요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도입부를 너무 크지 않게 부르시는 걸 추천드리는 편이거든요. 네. 대부분 크게 부르세요. 아니 그런 관점에서 그거 여쭤보고 싶었어요. 이제 제가 생각하는 노래를 잘 부르는 가수들이 있잖아요. '아 저 사람 노래 잘 부른다.' 이거와 또 전문가가 보는 그 잘 부른다는 가수는 과연 같을까 다를까가 사실 궁금하긴 했거든요. 이제 작가님께서 보시기에 '아 그래 저 가수는 진짜 노래를 잘 부르는 것 같다. 저거 진짜 인정이다.' 이런 가수들이 있나요? 너무 많죠. 너무 많아요? 가수 요새는 가수가 아니라 일반인들도 너무 노래를 잘하시는 것 같아요. 질문 주신 이제 요지를 충분히 이제 이해를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 노래를 잘한다는 기준이 뭘까? 그 기준도 또 굉장히 다양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고음을 잘 내는 사람, 뭐 기교가 많은 사람, 뭐 이런 사람들도 물론 너무나 많고 그런 사람들도 너무 잘하는 가수죠. 제 개인적인 건데 제가 정말 잘한다고 느끼는 가수는 노래를 할수록 목소리가 커지고 음정이 점점 올라가는 걸로 승부를 보는 사람보다는 이제 이야기가 노래를 부를 때 이야기가 뒤로 갈수록 점점 부르면 부를수록 이야기가 또렷해지는 사람? 소리를 막 쓰는 게 아니라 호흡을 쓸 줄 아는 사람. 제가 배울 때 되게 부러웠던 게 '아 어떻게 저렇게 호흡으로 노래를 하지?' 이런 감을 느꼈을 때 너무 부러웠던 경험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소리가 빡빡하게 들어가서 되게 듣기 싫은 소리가 아니라 그래서 고런 부분들 그리고 힘을 줄수록 막 더 세지고 막 그런 분들 결절 금방 오잖아요. 왜냐면 물 들어올 때 또 저어야 된다고 뭐 많으실 거예요. 뭐 이렇게 뭐 노래 부르시고 행사도 많으실 거고 그러다 보면 결절 금방 오거든요. 근데 이게 힘을 빼도 전달력이 강해지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 정말 존경하고 그런 분들을 닮아가고 싶고 이제 고런 분들 그리고 가끔 노래를 부를 때 "나 이만큼 해. 이만큼 잘하는 사람이야."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노래하시는 가수분들이 느껴지실지 모르겠는데 가끔은 '아 이렇게까지 와 너무 잘하는데 그냥 느껴지는 거 없이 그냥 '너무 잘한다.'만 느껴지는 가수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뭐 일단은 노래를 통해서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그 감정을 조용히 좀 꺼내 놓을 수 있는 가수들 너무 부럽고 저도 이제 워너비로 삼고 있는 그런 가수들. 기교를 과시하지 않아도 빛나는 가수들이 정말 진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노래를 잘 부른다 하면은 이게 뭐 기교인지 모르겠지만 되게 뭐 고음을 뭐 높게 낸다든지 아니면 뭐 바이브레이션을 막 한다든지 이런 거를 잘하면은 '와 저 사람 잘한다.' 뭐 이런 느낌을 받잖아요. 근데 이제 작가님께서 말씀하시는 노래를 잘한다는 그거에는 기교 이상의 뭔가가 있다라는 거죠? 있어야죠. 그거 이상의. 왜냐면 오래 들으면 노래가 듣기 싫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댄스 가수들 말고 흔히 이제 뭐 발라드 가수나 뭐 OST를 부르는 가수나 이런 분들이 어쨌거나 스타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딱 뭐 들었을 때 '어 저 사람 정말 노래 잘하는 가수야.'라는 사람이 있고 그것과 노래 실력은 또 다른 얘기가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노래 실력이 좋으면은 정말 이 대한민국이라는 땅에서 뭐 시간이 좀 오래 걸릴지 몰라도 다 그 자리까지 갈 수 있는 건지 아니면은 실력 말고도 플러스 뭐가 있어야지만 거기에 갈 수 있는 건지 그런 건 어떻게 보세요?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뭔가가 또 있다? 당연하죠. 왜냐면 지금
말씀 주신 OST를 부르시는 분들, 댄스 가수분들 뭐 여러 그 활동하고 계신 가수분들 있잖아요. 그분들도 노래를 선수급으로 엄청 굉장히 잘하신 분들이 분명 많으실 거예요. 근데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음악을 하고 계신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실까 생각을 해 보면 어떤 회사의 어떤 뭐 방향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다를 거 아니에요. 고런 어떤 그런 물결을 그냥 같이 수긍해서 가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해야 또 내가 이름을 날릴 수 있다면 그렇게 또 수긍을 해야 되고, 그런데 내가 정말로 내가 원하는 음악을 할 수 있으려면 저에게도 힘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원하고 내가 빛날 수 있는 음악을 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참 슬픈 건데 일단 그래도 지금 활동하고 있는 가수분들은 정말 대단하신 분들일 거예요 아마. 그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이제 예술성과 대중성에 대한 뭐 그런 얘기죠. 예. 그러니까 이제 노래를 진짜 뭐 잘하시는 분들, 뭐 이미 성공하신 가수들의 수준에 이르신 분들은 많지만, 그것들이 흔히 말하는 뭐 시장 뭐 대중과 잘 맞아서 떠야지만 이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스타가 되는 거고, 실력은 있지만 뭐 대중들이 원하지 않는 노래를 부른다거나 관심 없는 분야나 장르의 노래를 부르면은 실력은 정말 있지만 우리가 뭐 흔히 얘기하는 스타가 되기는 쉽지는 않다. 근데 그 상황에서 이제 어쨌거나 이 가수라는 직업 자체는 진짜 뭐 최소 이상의 보장되는 수입 이런 게 사실 없고 양극화가 되게 심한 거죠. 너무 심해. 보컬 트레이닝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너무 힘들어요. 많이 힘듭니다 진짜. 그 노래는 결국 숨으로 하는 예술이다라고 하셨는데, 아까도 뭐 잠깐 숨 얘기가 나오긴 했지만 숨이라고 하면은 사실 뭐 발성을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제가 듣기로는 뭐 여백 내지는 공백처럼 들리는데, 그걸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또 다른 얘기인가요? 숨은 호흡이고, 여백은 이제 노래 부를 때 중간중간 숨을 쉬잖아요. 숨을 쉬는 데에서도 여백이 있지만 노래는 결국 숨으로 하는 예술이다 이렇게 다 연결해서 말하지 않듯이 중간중간 이제 띄엄띄엄 띄어서 노래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걸 여백이라고 하는데, 숨으로 하는 예술이다라고 하는 거는 호흡의 중요성에 대한 얘기이기도 해요. 근데 제가 레슨을 그러니까 공부를 할 때에는 이 호흡의 중요성이 진짜 최고봉이었어요. 근데 몇 년 후에 이 성대를 쓰는 방식에 대한 어떤 음성학적인 풀이 방식이 이제 조금 바뀌었거든요. 보컬 트레이닝 쪽에 조금 더 선두주자로 새롭게 이제 부각됐어요. 그래서 배워봤는데 예전의 방식과 중간에 나타난 그 방식이 전혀 다르진 않아요.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예전에는 정말로 그 사진 기술도 없고 내시경도 없고 뭐 어떤 기술도 없는데, 지금은 다 기계로 하는데 기계로 풀이하고 어떤 그래프를 그리고 하는 그 음성학적인 어떤 표현, 그 풀이 방식은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예전에 제가 배웠던 그런 방식이 하나도 틀린 게 없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신기했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 알았지 그걸?' 그러니까 뿌리로 가면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도 그거를 쪼끔 표현해 내고 싶었는데 제가 입문자들도 다 이해할 수 있게끔 책을 쓰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깊은 얘기는 이렇게 접목시켜서 얘기는 안 했지만 그거 두 개를 다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호흡의 중요성은 음성학적인 다 필요하고 성대를 어떻게 접촉시키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결국에는 이제 제가 그 2 장에 그 뭐 성구, 공명, 무엇 요렇게 해서 따로따로 설명을 해 놨지만 이거를 다 연결을 시킬 수 있는 게 호흡이거든요. 숨이에요. 그러니까 숨이 지나가면서 성대가 또 접촉을 하는 거고, 접촉을 함으로써 소리가 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숨이 많은 역할을 하고, 그리고 또 3 장에서는 숨을 또 직접 느낄 수 있는 연습들, 그리고 압력을 통해서 어떻게 발성을 좀 발전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풀이를 조금 쉽게, 그러니까 트레이너가 옆에 없어도 본인들이 그냥 책만 보고도 연습할 수 있어서 '어 내가 갑자기 고음이 되지?' 할 수 있는 연습 방법들을 짤막짤막하게 해 놨어요. 진짜 늘어요. 근데 고런 부분들 립트릴, 히싱, 빨대 발성법, 허밍 같은 것들, 아무튼 고런 방법들은 제가 예전에도 배웠지만 그걸 음성학적으로 풀이하면 예전에 있었던 걸 쪼끔 다른 방식으로 설명을 해서 굉장히 사람을 혹하게 만드는, 굉장히 되게 재밌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고거를 연습을 하시다 보면 '아 이 호흡이라는 게 결국에는 해결책이구나. 제가 배웠던 예전의 방식과 지금의 방식이, 지금 풀이되고 있는 방식이 일맥상통하고 있구나.'라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좀 원포인트 레슨으로 약간, 아 노래 하셔요? 아니야 저 말고요. 평생 음치로 살아온 사람이 이것만 바꿔도 정말 빠르게
그래도 노래를 못하진 않네. 뭐 이런 느낌을 줄 수 있는 팁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일단 저는 딱 하나만 바꾸라고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노래 시작하실 때 처음에 세게 부르지 않는 거. 뭐 예시를 한번 있을까요? 예를 들어 늦은 후에라는 곡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그냥 노래를 부를 때 반주가 나오고 반주가 나오면 마이크 잡고 얼마나 한참을 서 있었는지 이렇게 도입을 그냥 일자로 부르시는데 요거를 그냥 옆에서 이렇게 저희가 대화 나누듯이 사근사근하게 말하듯이 들어가는 거예요. 숨 쉬고 얼마나 한참을 서 있었는지 멀리 너의 모습 보면서 이런 식으로. 그러면 처음에 썼던 힘이 1이 돼야 되는데 처음에 썼던 힘이 5가 되는 거예요. 5로 계속 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최고점이 10이어야 되는데 나는 20까지 올려야 되니까 노래를 다 부르고 나면 마이크를 놓고 싶은 거예요. 그럼 이게 딱 이제 들으니까 작게 부르는 의미인가 처음에?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맞습니다. 처음에 좀 작게 불러라. 작게 불러면 이제 중간은 간다.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는 게 이제 고음을 좀 잘 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좀 쉽게 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그거 진짜 네. 제일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예요. 고음하고 비브라토, 바이브레이션 어떻게 해요? 이거 두 개 그 특히 이게 중2병 친구들이 제일 많이 노래방 막 저기 맨날 가는 친구들 있잖아요. 중학교 때 보면은 이제 목을 이렇게 쳐 가지고 막 바이브레이션 이미 만들고 막 이러잖아요. 가장 근데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정말로 고음을 못하는 이유는요. 고음의 성향 파악을 못해서 그래요. 고음의 성향 파악을 못해 갖다? 고음의 성격 있잖아요. 대표적인 성격. 고음의 소리적인 성격. 저도 그래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고유의 소리 성향이 어떤 거냐면 사이렌 소리, 뭐 이런 사이렌 소리, 고양이 소리, 고양이 소리, 뭐 아니면 우리 이런 보드 같은 데 이렇게 칠판으로 쓰지만 예전에는 초록색 칠판 이렇게 손톱으로 끽 긁으면 나는 소름 끼치는 소리. 아니면 우리 식판, 스텐 식판 포크로 긁으면 이렇게 소름 끼치는 소리. 공포 영화에서 무서운 장면 나왔을 때 여자들 비명 근데 소리 지르는 소리. 나무 문, 오래된 나무 문이 끼 열릴 때 나는 소리. 그 공통적인 게 있어요. 이게 되게 위로 뻗는 소리예요. 얇고 굉장히 뭔가 위로 쭉 뻗어서 공통된 방향을 가지고 있는 전부 위로 뻗는 소리거든요. 얇고. 그 소리 계통이 고음에 섞여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 도입부, 저음을 부를 때 소리 계통 두껍고 투박하고 그런 소리 계열로 노래를 고음으로 가기 때문에 안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네. 근데 그걸 트레이닝하기 위해서 발성 연습을 시켜요. 의외로 조금 연습 방향을 잘 잡아서 가면 금방 됩니다. 근데 딱 방금 뭐 사이렌 소리와 고양이 소리 내셨잖아요. 근데 되게 똑같이 내셨는데 이게 딱 드는 생각이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은 성대모사를 잘하나요? 그럼요. 연관이 있는 건가요, 이게? 근데 저는 좀 잘 못하는 편이긴 한데 제가 전공하려고 이제 학교를 들어갔는데 거기에 어떤 여자 보컬은요.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를 이렇게 해 갖고 똑같이 내더라고요. 그래서 쟤들 뭐 하는 저는 그때 이제 보컬 레슨을 하고 있었거든요. 학비를 벌면서 이제 갔는데 다 어린 친구들인데 좀 놀랐어요. 근데 이게 뭐 노래를 잘 부르는 거가 성대모사를 잘하는 거는 관계 있죠? 있습니다, 있습니다. 네네. 분명히 있어요. 그렇다고 근데 이게 A는 B니까 B는 A다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대모사를 잘하는 사람이 노래를 잘할 수는 있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인간관계는 아니죠. 상관관계는 있을 수 있다. 분명히 있죠. 이번 책 제목에서도 이제 딱 타깃, 독자층이 딱 노래방에서 좀 점수 올리고 싶은 사람을 겨냥한 거라는 느낌을 받긴 했는데 뭐 노래방에서 뭐 손쉽게 100점 맞을 수 있는 방법.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노래방에서 그냥 진짜 뭐 노래 못 부른다 해도 100점이 딱 뜨면은 '잘 불렀나 보다.' 이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근데 뭐 진짜 잘 불러도 뭐 한 78점 나오면은 결과라는 게 참 중요하더라고요. 그런 맥락에서 이제 좀 손쉽게 좀 100점 맞을 수 있는 방법 뭐 있나요? 손쉽게요. 네. 제가 너무 야매가 되는 것 같아서 일단은 이 책의 관점에서 보면요. 저음이건 고음이건 밸런스를 잘 잡아가는 거를 조금 추천드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호흡압이라든지 그걸 잔소리하려고 제목을 요렇게 잡은 거고요. 일단은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안정감 요런 게 이제 기계에서 잘 잡아내는 것 같아요. 예. 그럼 불안하다는 거는 어떤 건가요? 불안하다는 거는 이제 소리의 흔들림이라든지 그거 다 호흡압에서 오는 거거든요. 발성적인 것과 다 연결이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잔소리하려고 그 훅을 던진 거예요, 제가. 네네. 좀 시키려고. 그러니까 노래방에서 노래방 기계들이 그런 걸 잡아내니까 그런 거를 이제 잡기 위해서 책제물을 그렇게 뽑으셨다. 그런 숨은 뜻이 있었군요.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제 그 노래들이 이제 뭐 부르기 좀 쉬운 노래라는 것도 있고 부르기 어려운 노래가 분명히 있긴 있잖아요. 그럼 이제 좀 초보분들이 그래도 이런 노래들은 조금 이제 좀만 연습하면은 쉽게 뭐 부를 수 있다. 그래서 뭐 트로트 곡하고 좀 2030들이 좋아할 만한 노래들 좀 추천해 주시면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트로트부터 말씀드리면요. 아모르 파티 네. 높지 않아요. 맞아요. 높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반복되게 나와요. 그러니까 멜로디가 반복될 적이고, 그리고 일단은 신나서 요거는 부르시기 접근하시기가 좋아요. 그리고 근데 안동역에서를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저희 아버지도 좋아하는 노래. 그래요? 진성이라는 가수분이 노래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소리가 굉장히. 근데 안동역에서 너무 좋아하시고요. 근데 이거는 노래가 어렵긴 하지만 가사가 워낙에 직설적이고 힘이 있어서 완벽하지 않아도 그 에너지하고 분위기 때문에 휩쓸려서 예, 잘 부르는 것처럼 또 느껴지기도 하고, 5060의 추진력을 나타낼 수 있는 노래가 아닌가. 그 분위기만 좀 잘 따라가도 '먹고 들어간다. 신난다.'는 말을 좀 더 듣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쪼끔 세대가 쪼끔 넓은데요. 임영웅 가수의 그 사랑은 늘 도망가. 요거는 아주 편하게 부르실 수 있으세요. 네네. 음치분들도 많이 좋아지셨고, 그리고 생각보다 쉽다는 말씀들을 많이 주셨어요. 작게 불러도 가사 전달 잘 되고 또 나쁘지 않은 성량이 작은 보컬도 소화가 가능한 곡. 그리고 여자분들은 늦은 후에 엄청 가지고 오세요. 보보의 늦은 후에를, 이거 아주 옛날 곡인데 이 노래를 어떻게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구전된다고 하잖아요. 원곡은 한 번도 들어보질 않았지. 리메이크한 가수도 있긴 한데, 이지의 응급실이라고 아세요? 그 곡을 어떻게 아는지 모르겠는데 중학생 애들이 "이지의 응급실 한번 불러볼게요." 그래요, 처음에 와서. 그래서 "이 곡을 네가 어떻게 알아?" 그러면 애들이 불러서 계속 그 사람은 아마 엄청 벌었을 것 같은데 구전된 거예요. 그러니까 원곡은 한 번도 들어보지 않았는데 그 곡도 많이 찾으세요. 이지의 그 응급실도 많이 찾으시고요. 그리고 그 멜로망스의 취중 고백이라는 곡이 있어요. 이 곡은 그 가수가 그 술이 취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 너네 그 놀이터 앞에 와 있어." 하면서 이렇게 속삭이듯이 하는 곡이라 이것도 부담스럽지 않게 부르실 수 있지만, 녹음을 해 보니까 쉽진 않은데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너의 의미라는 곡이 있는데 김창완 님하고 아이유 님이 같이 부르신 곡. 요 곡은 음역대가 낮아요. 그래서 소리 요것 또한 크지 않으셔도 되고, 음치분들이나 초보분들한테 아주 최고로 안전한 곡이에요. 그들하는 사치는 진짜 많이 가지고 오셨어요. 몇 년 사이에. 이거는 그냥 선호도가 높으신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이 쉬운 곡은 아닌데 이상하게 이걸 부르면 쪼끔 다들 잘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감정선이 분명해서 그런가. 흐름으로 그냥 기술적인 것보다는 멜로디가 굉장히 익숙한가 봐요. 그래서 그대라는 사치 굉장히 많이 자주 가지고 오신 곡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여자 곡으로는 반편지. 예, 이 곡도 음역대가 전반적으로 안정적이어서 많이 찾으세요. 그리고 요새 곡으로는 김나영 님의 그 봄내음보다 너를이라는 곡이 있어요. 이 곡은 와, 진짜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말하듯이 노래한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 곡하고 혹시 찔레꽃이라고 아세요? 이미자 님이 부르셔서 되게 유명해진 곡인데 이 곡도 좋아하세요, 되게. 그리고 태양계, 성시경 님의 태양계라는 곡이 있어요. 이 곡도 굉장히 그 속삭이면서 부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많은 힘이 없는 상태의 초보자분들도 접근하기 굉장히 좋으시거든요. 그럼 제가 이제 얘기 들어보니까 이게 대중들이 쉽다고 느끼는 곡하고 이 전문가가 봤을 때 부르기 쉬운 곡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 같네요, 이게. 차이가 있는 곡도 있고요. 대부분 한 60%는 맞아떨어져요. 근데 그거는 사람의 성향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잘 부르는 그 장르가 있어요. 각 사람마다. 그 리듬이 있어요. 그 사람이 잘 부를 수 있는 리듬, 음역대가 있기 때문에 그 차이인 것 같습니다. 제가 케이팝 질문을 넣긴 했어요. 이제 뭐 워낙 요즘에 전 세계에서 이제 한국 노래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것 같고 해 가지고 이 좀 보컬 트레이너로서 이 케이팝 열풍이 피부로 어떻게 좀 체감이 되시는지 뭐 어떻게 느껴지시는지 좀 궁금해 가지고 어떠세요? 케이팝 진짜 너무 자랑스럽고 정말 너무나 많이 탑으로 올라왔다는 건 진짜 많이 체감 많이들 하고 계시고 저도 그렇고요. 근데 이제 예전이랑 진짜 조금 다른 게
예전에는 이제 연습생분들 있잖아요. 연습생분들이나 가수가 되실 분들이 많이 찾아오셨거든요. 아니면 입시 위주. 근데 와 요새는 10 대부터 70 대까지 되게 다양하세요. 일반인들이 굉장히 많이 찾아주시는 편이세요. 그래서 좀 목적이 막 잘 부르기 위해서 실력 향상 이런 거 막 골치 아픈 거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케이팝을 보면서 '나도 내 목소리를 한번 내어 보고 싶다.' 이런 적극적인 마인드가 굉장히 많아지셨어요. 네. 단순히 음악이 막 좋아서라고 보지는 않고요. 케이팝이 사랑받는 이유는 이 뭐 케이팝의 완성도 물론 완성도도 높죠. 저는 케이팝 외에도 문화 자체가 굉장히 완성도가 높다고 생각해요. 영화도 그렇고 굉장히 자부심이 높은 편인데 춤, 노래, 뭐 영상 뭐 굉장히 막 완성도는 높지만 그 정교하게 만들어진 콘텐츠에 대한 어떤 완성도에 대한 기대감이나 이런 만족감보다는 그 유닛 하나하나 한 분 한 분의 그 연습생 시절부터 이렇게 오는 뭐 연습생 시절부터 과정, 무대 뒤의 노력, 불안감, 뭐 성장 과정 요런 것들을 담은 감정들 있잖아요. 고런 것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전파가 되잖아요. 이렇게 그렇게 되면서 성공한 케이스가 맨 첫 번째로 BTS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처음에 어떻게 성공했는지 알아보니까 그런 과정들을 다 유튜브로 전송을 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세계 각지의 모든 사람들이 그 보면서 공감을 하면서 이 파워가 생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쪼끔은 이 거칠고 막 이렇게 쪼끔 완성도가 떨어져도 살아있는 느낌을 사람들이 되게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느끼는 건 좋아하는 건 케이팝 장르에 대한 사랑이라기보다는 사람의 이야기에 대한 공감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AI를 쓰면서 느낀 건데 진짜 요즘에 진짜 작사, 작곡, 노래까지 AI가 다 만들어 주더라고요. 뭐 진짜로 뭐 그냥 뭐 이런 내용으로 뭐 이런 분위기의 노래를 만들어 줘 하면은 뭐 5 분도 안 걸리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래서 딱 들어보면은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웬만한 노래보다 나은 것 같아. 아니 진짜 웬만한 뭐 가수보다 그냥 어떻게 보면 내 상황에 맞는 노래를 내가 만드는 거니까 더 그럴 수 있겠지만 정말 그 와 이게 진짜 이렇게 된다고? 이게 뭐 영어도 아니고 심지어 한국어로 이게 자연스럽게 되더라고요. 아 그런 걸 보면서 이게 정말 뭐 가수분들이나 뭐 작곡가, 작사가분들 이런 음악계에 종사하신 분들이 AI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 궁금했거든요. 노래를 가르쳐 주는 입장에서는 뭐 AI 어떻게 좀 체감되시는지. 어우 너무 처음에는 '이게 뭐 되겠어.'라는 생각을 했어요. 낯설기도 하고 뭐 근데 점점 갈수록 그 완성도가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이게 사람 목소리도 똑같더라고요. 처음엔 좀 어설펐거든요. 근데 연습실에서 이렇게 작업하시는 분들 보면 미디를 찍고 막 이렇게 스스로 만들고 하시는 분들인데 '저 사람들은 뭐 먹고 사나.' 막 걱정도 되고. 근데 아까도 말씀해 주신 심지어 목소리까지. 그 보컬들도 요새 일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AI 때문에? 예. AI로 다 쓴대요. 그러니까 뭐 무슨 가이드 뜨고 이런 곡들도 이제 알바를 쓰거든요, 보컬 알바를. 근데 그거를 가이드를 다 그냥 AI로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점점 더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어요. 곡을 만드시는 분들은 너무 불안해하고 있고 요새 뭐 스무 M이라든지 많이 성행하고 있죠. 근데 그거를 "선생님 이거 어디 가서 말씀하지 마시고요." 이미 다 알고 있는데 본인들은 그걸 한다고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일단 뭐 굉장히 많이 불안해하고 있고 또 많이 치고 올라오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참 굉장히 좀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긴 한데 이렇게 계속 가다 보면 사실은 일단은 인간적인 부분에 있어서 뭔가 무대에서 어떤 감정에 의해서 떨리고 어떤 감정에 의해서 뭐 울림을 주는 부분은 AI가 해내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저도 유튜브를 보다가 듣다가 찾아봐요. AI가 한 건지 직접 부른 건지. 왜냐면 이게 희소성이 없는 거예요. AI가 다 만들어 버리니까 진짜 사람이 만든 걸 듣고 싶다는 욕구가 생기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아마도 생겨나지 않을까. 공모전이나 이런 데서 1등 대상을 또 AI가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너무 참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레슨실에서도 바뀌었어요. '어떻게 하면 잘할까?'라기보다는 '어떻게 불러볼까?' 이런 식으로 이용도 합니다. 순우 앱으로 곡을 만들어 오면 그 곡을 나만의 어떤 주제가로 만들어서 "녹음을 한번 해 보자." 이런 식으로 쪼끔 섞어서 뭐 전혀 도태될 수는 없으니까요. 좀 이용도 합니다만 약간 불안한 느낌은 사실 없지 않아 있어요. 하지만 '인간미는 아마도 최종 인간미가 승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좀 좀
인상 깊게 좀 포인트가 다가왔던 게 그 AI로 만든 노랜데 그거를 가수분들이 이제 불러서 영상을 올리는 걸 목격을 했거든요. 우리가 부른 노래를 네. 가수들이 그걸 이제 우리가 이제 캐대언 했을 때 막 노래 따라 부르는 열풍 막 불었었잖아요. 그거는 뭐 그냥 가수가 불렀으니까 이게 뭐 또 유행이고 하니까 뭐 커버를 이제 하는 거죠. 이제 커버송을 하는 거죠. 하는 건데 그건 뭐 사람이 사람 한 거니까 뭐 오케이 뭐 원래 있었던 일이고. 근데 AI로 먼저 발표가 돼서 되게 인기가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그 노래가 인기가 있으니까 이거를 진짜 가수들이 따라 불러서 자신의 유튜브에 올리는 거를 제가 보면서 '아 이게 엄청난 분곡진이 와 있다 지금.' 근데 이제 작가님께서는 뭐 제 생각에는 작사 작곡은 뭐 이게 AI로 했냐 안 했냐 구분 못할 것 같고 솔직히 저는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AI가 부른 노래는 구분이 되나요? 아니면 이것도 이제는 구분이 안 되는 게 된 건가요? 근데 이거는 제 귀로 들었을 때 좀 놀랐거든요. 구분 못해요? 너무 잘해요. 그래서 쪼끔 힘이 좀 빠진 적이 있었어요. 심지어는 제가 그걸 계속 듣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잘할 수가 있지?' 청소할 때도 듣고 막 '아 큰일 났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냥 제 주변에 그 지금 어려운 친구가 있어 가지고 그 친구한테 이제 그냥 그 친구의 상황을 집어넣어서 약간 힘을 주는 노래를 치면서 만들어 줬거든요. 그래서 뭐 그 친구 이제 이름도 들어가고 거기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친구만을 위한 노래죠. 근데 딱 들었는데 진짜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 앞으로는 진짜 그냥 내 상황에 맞는 노래를 내가 만들어서 그냥 듣고 즐기는 시대가 오겠다.' 그리고 정말, 정말 아주 탑 클래스의 가수가 뭐 발매한 앨범이 아니면은 그 AI의 수준에 도달하는 인간의 수가 진짜 극소수일 것 같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와 이게 진짜 가수분들도 이게 진짜 양극화가 심해지고 진짜 최상위층이 아니면 진짜 와 이게 쉽지 않겠다.' 생각이 들었었는데 전 개인적으로. 정말 큰일 났습니다. 네. 뭐 그래도 뭐 사실 뭐 책에도 써 주셨지만 이제 그 사람이라는 게 뭐 자기가 또 하면서 느끼는 쾌감이 또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아 그럼요. 예. 그러니까 그 쾌감이라는 거는 뭐 AI가 대신해 줄 수는 없는 거니까 내가 이제 노래를 불렀을 때 비로소 느낄 수 있는 것이니까 그 노래를 부르는 것이 여전히 고민이신 분들에게 좀 해 주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노래를 이제 고민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노래에 관심이 많으신 거잖아요. 선생님처럼 관심이 저는 이제 고민하지 않죠. 고민조차 하지 않거든요. 이게 고민을 하신다는 것 자체는 이제 정말 관심이 있으신 거니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노래를 잘해야 부를 수 있는 거야.'라는 생각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정말 살아가기 너무 힘들잖아요. 정말 노래를 뭐 크게 뭐 감사함으로 생각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노래가 너무 신이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정말로 내 소리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그게 잘못된 목소리가 아니라 '내 목소리가 아직은 익숙치 않아서 그렇다.' 그러니까 저 같은 픽스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고친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쪼끔씩 고쳐가면서 부르고 싶어서 시작해도 되는 일이다. 내가 못하면 좀 어때? 노래는 기다리고 있다. 당신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다. 내 이야기를 부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해 주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신 그 분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부터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영상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볼 만한 콘텐츠들도 많고 너무 많은데 이렇게 끝까지 시청을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볼 만한 영상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머물러 주신 건 이 노래에 대해서 그리고 또 자기 목소리에 대해서 한 번쯤은 또 진지하게 생각해 보셨다는 뜻이라고 느껴집니다. 제가 이번에 쓴 책에는 노래를 잘 부르는 방법을 쓰고도 싶었지만 그것보다는 노래를 부를 때 덜 무너지는 방법을 좀 쓰고 싶었어요. 방패 같은 느낌의 '아 적어도 이 정도 이상은 무너지지 않아야지.' 하는 방패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발성법들을 좀 넣어 보고 싶었는데요. 오늘 당장 막 노래가 확 막 이렇게 달라지지 않더라도 노래 앞에서 조금 덜 긴장하게 된다고 하면요.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자기 목소리를 조금 더 믿게 되는 과정 중에 제가 옆에 조용히 지키고 서 있는 보컬 트레이너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잘하라는 말보다는 괜찮다는 말을 자신 없지만 더 많이 하는 보컬 트레이너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뭐 작가님을 뭐 소통할 수 있는 뭐 통로가 있을까요? 아 네. 저 인스타 열심히 하고 있고요. 다이나믹 스튜디오 보컬 트레이너 다보쌤이라고 치시면 저와 소통하실 수 있으시고요. 저 유튜브 또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다이나믹 보컬 이렇게 치시면 유튜브를 통해서도 소통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노래방에서 노래 잘 부르는 방법의 저자 김현정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 봤습니다. 좋은 말씀 해서 감사합니다.